식도랑 위장 사이의 문을 느슨하게 만들어 버려서 위 안에 있어야 할 음식물이 위로 쉽게 올라오게 되고, 음식물이 올라올 때 뭐 위산 그리고 가스, 냄새까지 올라오니까 뭔가 속 깊숙한 곳에서 냄새가 계속 올라오는 것 같다, 이런 느낌까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는 열흘을 끊어보면 됩니다. 열흘을 끊었을 때 입마름이 좋아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커피를 다시 먹었을 때 꽤나 빨리 느끼실 거예요. 아, 이게 영향을 주고 있구나, 분명히.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후쌤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쌤입니다. 입마름이 심한 환자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나 살펴봤을 때, 커피 먹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좀 단호하잖아요. 커피 못 먹게 하잖아요, 그죠? 커피를 좀 줄이라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치료를 시작할 때 거의 커피를 중단을 하고 시작하는 편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커피에 집착해서 환자들의 즐거움이지만 우리가 그걸 못하게 하고 있는 거죠? 커피가 결국에는 우리 치료의 방향인 진액을 보충하고 심장을 강화하는 이 치료 방향에 완전히 반대에 있는 그런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원장님은 커피를 지금 드시나요, 안 드시나요? 네, 저 커피 완전히 끊었죠. 원래는 좀 드셨어요? 네, 저도 이때까지 계속 공부를 하고 하다 보니까 커피 없이 살 수 없었던 시절도 있었어요. 저도 언젠가 커피를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언제부터 커피를 안 먹었는지. 커피를 왜 먹었던 것 같아요? 일단 커피가 들어갔을 때 피로가 풀리는 느낌이 갑자기 나타나긴 합니다. 뭔가 각성이 된다든지 집중력이 올라간다든지, 그런 잠깐의 효과를 위해서 커피를 놓지 못하게 된 것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커피의 맛 때문에 습관적으로 계속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였고요.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환자들한테 커피 드시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커피를 끊으셨나요? 아니면 그냥 개인적인 결심으로 끊으셨나요? 네, 저도 원장님과 일을 하면서 환자분들에게 커피 중단해라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끊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중간에도 제가 커피를 다시 찾았던 적도 사실 있습니다. 솔직하게 다시 있었고, 하지만 점점 제가 커피가 제 몸에 들어오면서 나타난 증상들을 제가 체감을 하기 시작했어요. 결국에 이제 커피를 중단했을 때 내 몸에 다시 뭔가 채워지고 있구나, 이런 위암 물질이 들어오지 않는구나 라는 거를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환자분들한테 치칭을 하기 위함이 아니더라도 제가 커피를 중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사람마다 대하는 바가 다르고, 정말 삶의 낙인 분들도 있고, 이거 없이는 못 살겠어, 하루에 이거 하나 먹는 재미로 살아간다, 그런 분들한테 커피를 못 먹게 했을 때 약간 미안한 마음은 들지만, 원장님처럼 끊었다가 다시 유혹에 다시 먹었다가 다시 끊었다가 이렇게 반복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과정에서 어떤 감정들이 일어났는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끊어봤을 때는 초반에는 사실 잘 느끼질 못했어요. 먹다가 안 먹었을 때 달라진 점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중간에 저도 이제 일을 하면서 피로도가 굉장히 높았겠죠. 피로도가 높을 때 찾게 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커피더라고요. 그 유혹에 제가 빠지고 커피를 한 잔 먹었어요. 이걸 다시 좀 먹다 보니까 제 안에서 위장, 그 다음에 수면, 그리고 뭔가 몸이 마르는 증상까지 제가 자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끊어봤을 때는 아, 이게 정말 커피 때문에 내 몸이 뭔가 망가지고 있었구나, 이거를 조금 더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커피를 계속 마셨을 때 저는 잠을 잘 자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나는 잠을 잘 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커피를 끊었다가 끊은 순간에도 뭐 특별하게 그렇게 불편한 점이 없었다가 커피를 다시 마시기 시작하니까 그때가 잘 잔 거였구나, 지금은 수면의 시간은 뭔가 확보는 되는 것 같은데 수면의 질이 좀 낮구나, 이런 거를 체감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식사를 하고 나서도 좀 이따 좀 말씀드리겠지만 커피 마시면 좀 뭔가 내려가는 느낌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결국에는 저한테도 이게 역류를 일으킨다든지 산이 올라온다, 냄새가 올라온다, 이런 느낌까지도 같이 다시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먹으면 안 되겠구나, 요거를 완전히 중단해야겠구나 하면서 완전히 중단하게 되신 거네요? 네, 그렇죠. 확실히 우리가 안 좋은 행동이란 게 계속하고 있을 때는 인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심지어는 의료인조차도
특히나 저희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진액이 고갈되고 혈액이 모자라고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이게 커피랑 직접적 연관이 많으니까 우리가 강력하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장 질환이나 수면 장애가 있고 심장 질환이 있을 때 커피만 끊어도 상당히 장점이 많이 생기잖아요. 네, 실제로. 물론 제가 아무 문제가 없고 일반인들 그분들이 커피를 드셔야 된다 말아야 된다 거기까지는 제가 간섭을 안 해요. 근데 우리는 환자를 대하고 있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사람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끊자고 하는 거고, 병이 있지 않더라도 몸이 허약하고 문제 요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미리미리 몸에 해가 되는 행동을 멈추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좀 욕을 얻어먹더라도 이 커피에 관대한 이 문화를 그나마 제가 브레이크를 좀 걸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커피에 대해서 안 좋다 영상을 올리면 또 다른 의료인이나 다른 일반인들이 커피는 뭐뭐에 좋다라는 영상을 또 올리기도 해요. 사람들은 그런 영상을 보면서 어떤 대학병원 의사 누구는 좋다고 하루 한 잔 정도는 좋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고 싶은 걸 믿으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요할 생각은 없어요. 근데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이야기할 뿐입니다. 자, 그러면 커피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여러 안 좋은 측면이 있지만 입마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안 좋은지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커피가 입마름에 안 좋은 이유를 몇 가지로 좀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커피 하면 생각하시는 이뇨작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커피는 아데노신 수용체에 아데노신 대신 붙어서 혈관을 좀 확장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수분 배출을 촉진을 시키고 또 이 항이뇨 호르몬을 억제하기 때문에 이뇨 효과가 좀 더 늘어나요. 그래서 환자분들도 내가 공복 상태이거나 카페인이 좀 민감하거나 좀 과량의 카페인을 마셨을 때는 이런 작용이 더 많이 나타난다라고 분명히 느끼셨을 거예요. 이 카페인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에는 점액 분비를 줄이고 세포 내로 수분 이동하는 걸 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성적으로 우리 몸은 이 진액 고갈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 이게 입마름보다 사실 더 큰 위험성이거든요. 커피를 먹었을 때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이게 분명히 심장에 영향을 준다. 각성된다. 두근거린다. 저 역시도 좀 카페인에 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커피를 안 먹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한의사가 되기 전부터 커피를 거의 안 먹었는데 그 이유가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는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더라도 내 몸에는 분명히 이게 좀 부정적인 반응인 것 같아 라고 판단을 하고 그때부터 안 먹었거든요. 두근거린다, 긴장을 시킨다, 그리고 각성으로 인해서 수면에 분명히 방해가 된다. 저는 그 각성 효과가 결국 밤에 잠을 좀 못 자게 해서 또 입마름을 더 유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이 커피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 각성 효과, 이거 다 카페인 때문인데요. 카페인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이건 결국에는 교감신경을 항진시키는 방향으로 가거든요. 원래는 우리 입 안에서 맑고 묽은 침이 나와줘야 하는데 이렇지가 않고 단백질 조성이 많은 그런 침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침의 양이 줄 뿐만 아니라 끈적끈적한 침까지 나와서 이 불쾌한 느낌까지 같이 나오게 됩니다. 카페인에 의해서 이 점도나 침의 성상 자체가 좀 바뀌어 버리니까 거기서 우리가 느끼는 감각이라든지 맛이라든지 혹은 그게 마르면서 나온 냄새라든지 그걸 인식하게 되네요. 네, 그래서 이 커피 때문에 입 냄새가 나는 게 사실 단순히 커피 냄새가 남아서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냄새의 주범은 사실 입속에 남아있는 세균에 의한 것인데요. 커피는 이 기본적으로 산성 성질을 띠고 있고요. pH가 한 4에서 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커피를 한 잔 마시게 되면 우리 입속이 급격하게 산성 환경으로 바뀌어 버리게 되는데요. 동시에 이제 커피가 교감신경을 항진시키기 때문에 침의 양이 줄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산성 환경이 겹치게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입 안에 잘 균형이 유지되고 있던 환경이 깨져버립니다. 침이 충분히 나올 때는 이 맑고 묽은 침이 입안을 계속 씻으면서 세균 증식을 억제를 시키는데 산성 환경이랑 침이 줄고 산도가 올라가면서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환경을 좀 좋아하는 세균들이 있는데요. 이 세균들이 바로 이 혐기성 세균이에요. 이 세균들은 산소가 적고 산성화되어 있는 이런 환경을 가장 좋아합니다. 이 세균들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입안에 남아있는 이 단백질 찌꺼기를 분해하면서 황화물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썩은 달걀 냄새 아니면 시큼한 냄새, 조금 금속성으로 텁텁한 이런 느낌까지 유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양치를 해도 금방금방 냄새가 다시 올라오실 텐데요. 이거 양치를 하는 건 그냥 표면을 조금 닦아주는 것 뿐이지 입 안에서 산성 환경이 유지되고 그다음에 세균이 계속 증식하는 이런 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구취가 유지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커피 자체가 위 점막을 깎아내리고 결국에는 위를 많이 손상시킨다라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진료를 보면서 알고 있고, 이 커피의 나쁜 영향 중에 위장 점막을 깎아 먹는 게 가장 크다라고 우리는 인식을 하지만, 재밌게도 환자들은 좀 다르게 인식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일반인들은 이거는 소화에 도움이 돼. 그래서 식후에 커피 한 잔 먹는 게 거의 낙이면서 동시에 소화제처럼 사용을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식후에 커피를 먹지 않으면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속이 답답한 것 같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해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커피가 우리 위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부터 조금 알아야 하는데요. 먼저 아까 말씀드린 커피의 산성, 그리고 쓴 맛을 내는 이 탄닌이란 물질이 위장을 살짝 자극하면서 실제로 소화제 역할을 조금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식후에는 커피 없으면 소화가 안 돼요. 이렇게까지 많은 분들이 느끼시고 매일매일 커피를 식후에 한 잔씩 하실 텐데요. 이거는 일시적인 효과에 불과합니다. 결국에는 이 카페인, 클로로겐산 등등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우리 위장에서 점액 분비하는 기능을 완전히 줄여버려요. 이와 동시에 위산을 증가시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위산은 계속 증가를 하는데 이거를 보호해줄 점막 자체는 계속 얇아지니까 결국 위장벽이 계속 약해지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동시에 이 카페인이 하부식도 괄약근, 그러니까 식도랑 위장 사이의 문을 느슨하게 만들어 버려서 위 안에 있어야 할 음식물이 위로 쉽게 올라오게 되고, 음식물이 올라올 때 위산, 그리고 가스, 냄새까지 올라오니까 뭔가 속 깊숙한 곳에서 냄새가 계속 올라오는 것 같다, 이런 느낌까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워낙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커피 안 먹으면 그럼 뭘 먹어야 되냐.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권해드려요. 근데 정말 흔한 것들, 우리가 녹차도 못 먹게 하잖아요. 카페인 때문에. 그러다 보니 정말 미안해요. 대안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뭘 먹어야 되냐에 대한 대답을 제가 잘 못 해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먹어도 되는 거라고 권해주기 위해서 제가 쌍화차를 선택을 한 거예요. 이거면 괜찮다. 드셔도 이점이 많고 마이너스는 없다. 그래서 좋은 쌍화차를 출시하기 위해서 정읍의 칠보농협이랑 MOU도 맺었고, 좋은 숙지왕을 바탕으로 저희가 쌍화차를 출시하게 됐습니다. 쌍화차의 유래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조금 쉬어가는 타임으로 쌍화차가 좀 이때까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잠깐 소개해드리면, 원래는 쌍화차는 이 동의보감에서도 기혈이 손상되었을 때 이를 보호하는 약이라고 소개가 되었어요. 그 이후로는 사실 전통 의서에 나와 있던 처방이기 때문에 대중들이 많이 알거나 이런 처방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좀 더 대중들에게 성행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쌍화탕은 감기 걸렸을 때 기혈이 많이 쇠했다, 기력이 많이 떨어졌다 했을 때 대중들한테 많이 쓰이는 약이 됐어요. 그 이후로부터 더 대중들한테 친숙하게 다가가게 된 거는 쌍화탕을 쌍화차로 팔게 되면서부터인데요. 약성이 약해져서 탕이 차가 된 게 아니라 그만큼 정말 많은 대중들이 많이 음용을 했기 때문에 쌍화차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그래서 쌍화탕, 쌍화차 이런 차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계란의 유무 이런 거 아닙니다. 근데 이제 다방에서 차에 계란을 띄워 먹은 이유는 아마도 그때 음식과 약을 좀 동일시해서 차를 먹으면서 기력을 보강한다, 이런 의미로 좀 많이 마셨기 때문에 고단백 음식인 계란을 좀 띄워서 먹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날계란 쌍화차에 딱 띄워서 먹으면 좋을까요? 그래도 요즘 이제 살모넬라균 같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가 입마름 이야기하다가 커피가 입마름에 좋지 않다, 그러다 보니 또 쌍화차 얘기를 하게 됐는데, 다시 입마름으로 돌아가서 커피 대신 쌍화차를 마시는 게 낫다 하는 이유도 입마름이랑 좀 관련이 있잖아요. 네, 쌍화차에 들어있는 숙지황, 당귀, 용환육, 갈근 이런 약재들이 진액을 보강하고 음을 보충해주기 때문에 입마름에 좀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1950년대 쌍화차가 계속 유행할 때
그때는 커피 가격도 오르고 수입 음식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어서 커피 대신 쌍화차를 마시자 이런 운동이 살짝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뭐 이유는 좀 다르지만 커피 대신 쌍화차를 마시자 하는 운동이 좀 재개가 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당시에도 아마 커피를 마시면 좀 인텔리, 좀 지식인 그런 느낌이 들고 전통적인 것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그런 느낌을 줘서 우리 영화나 이런 데서도 그렇게 묘사가 되잖아요. 그죠? 좀 한복 입은 사람들은 이렇게 쌍화차 먹고 있고 양복 입은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고 있고 너 아직도 커피 안 마셔? 이런 분위기.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다 먹고 있으면 꼭 안 먹으면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커피 얘기를 하고 커피 자체가 하나의 트렌드고 문화가 되다 보니까 생활상에서 이게 배제시키기가 정말 어려운 거 맞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남들 다 갈 때 반대로 가는 것도 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쌍화차가 좀 낯설고 저건 맛이 있지 않아 라는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제품을 출시를 하면서 저희 직원들이 대부분 30대예요. 그래서 한약이나 이런 걸 좋아하지 않는 세대예요. 시음을 시켰을 때 우리가 다른 제품들도 꽤나 맛있는데 이 친구들은 이것도 힘들어해요. 새로운 제품 하나하나 출시될 때마다 맛을 평가해달라. 왜냐면 한약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이 세대 친구들이 괜찮다라고 표현하면 어느 정도 저항을 통과한 거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평가를 해요. 근데 이 재밌게도 쌍화차는 우리 직원 10명한테 테스트를 했는데 10명 다 괜찮다. 또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계속 먹고 싶다. 이렇게 표현을 해줬어요. 그만큼 예전에도 쌍화차가 대중적으로 유행을 했던 이유가 있고 지금도 전혀 어디 내다도 꿀리지 않는다. 쌍화차는 전통적이면서도 굉장히 현대적인 맛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맛보지 않은 사람들은 한번 경험을 해보시라. 그러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커피가 현재 여러분이 불편한 그 입마름에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는 열흘을 끊어보면 됩니다. 열흘을 끊었을 때 입마름이 좋아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커피를 다시 먹었을 때 꽤나 빨리 느끼실 거예요. 아, 이게 영향을 주고 있구나, 분명히. 그렇게 내 몸에다가 실험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계속하고 있는 것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실험을 해봐야 됩니다. 중단했을 때의 반응과 다시 했을 때의 반응. 그 차이를 본인이 느껴야지만이 이건 내 삶에 없어도 되는 거구나.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원체 대안을 얘기해달라 이런 말씀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쌍화차를 만들게 됐고 그러면 어떤 쌍화차가 좋을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로 쌍화차를 만들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고 대안은 쌍화차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간단한 차로는 둥글레 뿌리는 보험 성분이 있어요. 진액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서 먹으면 좋습니다. 연근도 혈을 만들어내고 보험이 됩니다. 연근을 반찬으로 드셔도 되고 연근을 차로 드셔도 돼요. 근데 또 찾아보면 생각보다 우리가 차로 마시는 것들이 워낙 카페인이나 탄닌이나 이런 것에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건 괜찮아요 라고 추천할 수 있는 게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딱 이거라고 지정해 주는 게 차라리 낫겠다 해서 선택한 게 쌍화차고 제가 출시한 쌍화차는 이래야 돼 라는 기준을 충족시킨 쌍화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커피는 지금 에너지를 채우는 게 아니라 미래 에너지를 갖다가 미리 쓰는 사체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입마름 심하신 분들 당장 지금 들고 계신 커피 내려놓으시고 내일부터도 커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